자, 여러분, 아이다호 사건 혹시 업데이트 없는지 라이브 때마다 많이 물어보시고 댓글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이다호 대학생 살인사건 기억나세요? 무슨 일이냐면 2022년 11월 13일 미국 아이다호 대학 캠퍼스 타운인 모스코에서 아이다호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들이요, 다 4명, 켈리 곤잘레스랑 메디슨 모건, 사나 커노드, 이선 채핀, 이 4명이 캠퍼스 근처 자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다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에요. 발견된 흉기는 당시에 대형 사냥용 칼이었고요. 강제 침입 흔적은 없었지만 목격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 집에 살고 있었던 룸메이트. 그 목격자가 숱이 되게 많은 눈썹의 남자가 이렇게 휙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한 달 후인 2022년 12월 30일에 아이다호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16km밖에 안 떨어져, 꽤 가까운 거리죠. 16k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던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범죄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던 28세의 남자 브라이언 코버거를 체포를 했는데요. 체포했던 과정도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간단히만 얘기해드리자면, 일단 하얀색 현대차가 주변에서 발견이 됐는데 똑같은 차를 갖고 있었고, 또 쓰레기통에서 브라이언이 버린 휴지, 물통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서 DNA를 채취한 거야. 거기서 브라이언 가족의 DNA를 연결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지금 말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 과정에서 FBI가 미국의 23andMe, ancestry.com 이런 유전자 키트가 엄청 유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했잖아요. 거기서 브라이언 코버거 DNA를 대조하니까 코버거의 가족들이랑 대치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 얘 DNA 맞네. 근데 사냥용 칼집에 발견됐잖아. 거기 있는 DNA랑 또 일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던 이 타임라인하고 체포 과정까지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보기란에 재생 목록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아직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집에 총 6명이 있었어. 룸메이트인 딜런과 베서니도 이 집안에 있었는데 이 둘한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6명 중에 4명만 아주 빠른 시간에 잔혹하게 살인을 당하고 그 둘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미스테리였어요. 두 번째 미스테리는 뭐냐면, 아까 전에 목격을 했다고 했잖아, 그 남자를. 근데 그 일이 있고 한 8시간이 지나서 경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미스터리예요. 왜 이렇게 늦게 경찰 신고를 했냐. 지금 오늘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이다호 업데이트를 해드리지 않은 이유는, 일단 아직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 재판 날짜는 올해 8월이 될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어요. 재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뭐가 업데이트가 됐냐. 이 살아남은 생존 룸메이트들 있죠. 이 둘이 새벽 4시경 그 사건이 있던 당시에 둘이 나눴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어요. 이걸 읽으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오싹해했고,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약간 너무, 지금 얘기하는데 소름 돋아. 너무 무서웠거든요. 자, 이 문자 내용,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로 이 문자 메시지가 있기 전에 오전 4시에 왜 깨어있냐, 이 룸메 중에 한 명인 딜런이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깬 거야. 깼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집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났대. 집에 누가 있어. 아마 피해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집에 누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었다고. 그리고 나서 피해자 중에 한 명인 사나 방 쪽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그리고 한 남자 목소리가 It's okay. I'm gonna help you.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어요. 그게 아마 살인마일 거고,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한 후에 그 칼로 살해를 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목소리가 자꾸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딜런이 자기 방문을 3번이나 열어서 방을 이렇게 내다봤대. 누가 들어왔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너무 무섭죠? 근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3번째 방문을 딱 열었는데 웬 남자가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리고, 그래서 눈썹만 보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눈썹이 아주 짙었대. 숱이 많고. 이 눈썹이 아주 짙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딜런이 방문 열고 이렇게 얼굴을 빼꼼했는데 거기를 훅 지나쳐가지고 그냥 그 길 그대로 뒷문 쪽으로 걸어서 집에서 나갔다. 그게 4명을 살해하고 그 집을 떠난 살인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영상에서도 그럼 왜 딜런을 죽이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추측뿐이지만 아마 보통은 막 아드레날린이 막 폭주를 한다고 하잖아요, 살인마들이 살해 후에. 그래서 너무 본인도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주변을 잘 보지 못했다. 그래서 딜런이 문을 연 걸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4명이 타겟이었다. 그래서 딜런은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갔을 거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새벽 4시 22분부터 새벽 4시 24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약 2분 20초 사이에 이 집에 있었던 룸메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예요. 아마 딜런 말고 베서니도 깨어 있었나 봐, 이 소리가 들려서요.
이렇게 얘기해. 딜런이 베서니에게 아무도 답장을 안 해. 나 진짜 혼란스러워. 왜? 딜런이 다른 룸메들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무슨 일 있어? 야, 괜찮아? 라고 했는데 답장을 아무한테도 못 받은 거야.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딜런이 살해당한 케일리한테 케일리 뭐야 무슨 일 있는 거야? 라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당연히 케일리한테는 답장이 없죠. 이번에는 처음에 문자를 받았던 룸메 베서니가 딜런한테 아이씨 what the fuck 사나는 올블랙을 입고 있었어. 딜런이 베서니에게 야, 나 지금 너무 무섭다고. 그 남자는 스키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있었어. 베서니가 딜런에게 shut the fuck up. 말도 안 돼. 아, 그만해. 진심? 그러니까 딜런이 머리랑 입 쪽을 가린 것 같아. 베서니 나 진짜 장난 아니고 너무 무서워. 베서니도 나도 너무 무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딜런이 나 이제 폰이 곧 꺼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베서니가 지금 내 방으로 와. 뛰어서 내 방으로 와. 아래층으로 와. 라고 했어요. 하지만 즉시 딜런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를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 핸드폰도 꺼져가는데 이 방에서 못 나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로 베서니네 방으로 가는 대신에 딜런이 케일리하고 이선한테 이미 살해당한 둘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연히 이제 핸드폰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또 케일리한테 제발 전화 좀 받으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다시 다른 룸메인 사나한테도 전화를 했지만 당연히 답이 없었어요. 아, 진짜 소름 돋죠. 나도 이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무서워. 베서니한테 안 내려오니까 베서니가 딜런한테 야, 빨리 내 방으로 그냥 뛰어오라고. 그러니까 딜런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베서니가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설득을 해서 지가 올라가긴 싫었나 봐, 이 와중에. 근데 아무튼 딜런이 베서니 방으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둘이 그날 밤에 같이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룸메들한테 야, 너네 괜찮은 거 맞아? 하고 또 문자를 보냈대.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스테리는 뭐냐면 911 신고가 거의 12시가 다 돼서 왔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너무 무서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911 신고는 무려 8시간 후에 이루어졌어요. 둘이 목소리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법원 문서에 따르면 신고 전화 내내 격한 숨소리,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계속 났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Hi, something is happening.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저희도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내 친구가 어젯밤에 술을 마셨는데 정신을 잃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어요. One of our roommate who's passed out. passed out 했다고. 정신을 잃었다고. And she was drunk last night and she's not waking up. 어젯밤에 술에 많이 취했는데 지금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진짜 희한한 게요. 이 4명은 참혹하게 큰 사냥용 칼로 여러 번 찔려서 사망했어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 집 밖으로까지 피가 흐르고 있었어. 그러면 이 방이 피바다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도착했던 경찰은 자기가 봤던 사건 현장 중에 가장 끔찍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8시간 후에 전화를 건 것도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는데 보통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모든 행동을 멈추게 된대요. 이제 뇌가 셧다운을 해버려. 근데 약간 2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8시간이면 좀 상당히 오랜 시간인데도 그 시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희한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집이 약간 파티하우스라고 일명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집에서 애들이 술도 많이 마시고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약도 하고 약간 이랬대, 대학생 애들끼리. 그리고 지금 이 룸메이트도 평소에 파티를 상당히 하드하게 하는 친구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 네티즌들은 미국 사람들 추측하기로는 아마 당시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브라이언 코버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엄청 숱 많은 눈썹을 갖고 있다고요, 브라이언 코버거가. 그래서 더더욱 아, 이놈 맞구나 했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제대로 본 거 맞아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DNA가 나왔다면서요. 자, 이제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칼집에 나왔던 브라이언 코버거 지문이랑 칼집에서 나왔던 DNA랑 지금 일치가 됐죠.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또 DNA 증거가 밝혀졌어요. 바로 피해자 중에 한 명인 메디슨 모건 손톱 밑에서 3명의 DNA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DNA는 코버거의 DNA랑은 아주 일치하지 않는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없다.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과연 이것도 그 DNA가 과연 메디슨이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핥힌 걸까? 그러면 공범이 있었다는 얘기야? 여러 명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그런 게 너무 짧은 시간에 4명이 사망한 사건이어서 이게 과연 한 사람이 할 수 가능한 일이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메디슨은 바로 살인이 있기 전에 친구랑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그날 술을 마시고 바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마 그 과정에서 뭐 친구들이랑 터치가 있으면 손을 뭐 씻었어도 잘 씻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런 업데이트, 이것도 아주 큰 지금 이 사건의 업데이트였어요. 자, 한편 브라이언 코버거의 변호인단들은 칼집에서 발견된 지문 있잖아요. 그거 누군가가 옮겨놓은 걸 수도 있다. 지문은 실제로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변호인단이 하는 얘기가 브라이언이 DNA가 수집이 된 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 FBI가 특정 기업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용 약관도 위반한 거고 영장도 발부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다. 이거 우리 법정에서 쓰면 안 된다. 증거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이거 문제 없다. 수백만 명이 공유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사생활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히 브라이언의 코버거 DNA랑 일치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브라이언 코버거의 친척 정보랑 상당히 일치가 돼가지고 이거 브라이언이구나 라고 좁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이 회사에 제출을 한 거는 브라이언 코버거의 가족이잖아요. 그거는 그가 원해서 그렇게 DNA 샘플을 제출을 한 건데, FBI나 다른 사람이 DNA 검색을 막을 그 권리를 브라이언 코버거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단순히 친척이라는 이유로 남의 DNA 검색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브라이언 코버거가 막을 권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이용약관 위반하고 헌법 위반, 이거는 별개다.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FBI 주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이것 때문에 증거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DNA 정보는 법정에서도 사용이 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업데이트한 게 뭐냐면 브라이언 코버거에게 자폐증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 사형 재판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하는 재판으로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브라이언 코버거가 체포됐을 때 그동안에 브라이언을 알았던 사람들이 다 평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되게 막 행동이 이상하고 사람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여자들 엄청 무섭게 쳐다보고, 그래서 실제로 불편함을 느끼고, 사건이 있었던 바에서 일도 있었고, 지난 영상에서 다 나오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런 말도 브라이언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들도 배제가 돼야 된다. 왜냐? 브라이언은 자폐증이 있기 때문에 자폐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셜 활동을 자연스럽게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재판에서도 약간 뭐 머리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표정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참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형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유죄 판결이 되더라도 무기징역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진단을 받은 건지 그 이후에 진단을 받은 건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게 무슨 요청이지? 라고 생각한 게, 변호인단이 재판에서 살인, 사이코패스, 숱 많은 눈썹 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재판 중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브라이언이 수치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 얘기하면 마치 이미 브라이언이 범인인 것처럼 느껴져서 배심원단도 있을 예정이거든요.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또 뭔 소리야? 아니,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살인이라는 단어를 못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걸 보면 되게 무리하게 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증언인데 왜 말을 못해? 그렇게 봤다는데.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뭔가 우리 결정적인 뭐 알리바이가 있다, 우리가 무죄를 증명할 만한, 반박할 만한 이런 증거가 없으니까 뭔가 그나마 이 기존에 발견된 증거들 사이에서 약간 법적으로 돌려막을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허점을 찾아서 무효화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욱더 브라이언 코버거가 의심을 받고 있어요. 검찰 측은 지금 10,000페이지의 보고서, 1200장의 사진, 9,000건의 제보, 52TB의 영상, 오디오, 컴퓨터 데이터 등등등의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고, 이미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갖고 있고 제출을 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뭔가가 더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51TB면 지금 장난 아닌 거잖아. 지금 내가 쓰는 메모리 카드도 지금 2TB인데 브이로그 1년치를 다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브이로그, 그것도 영상 카메라, 큰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을, 근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51TB라고요. 거의 나의 50년간의 브이로그 영상 원본 파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그 GPS도 진짜 소름 돋는 게요, 여러분. 범행이 있기 며칠 전부터 이미 사건 현장에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GPS 기록이 있어요. 휴대폰 GPS 기록이.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 이 살인이 새벽 4시경에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브라이언 코버거의 휴대폰이 이날 새벽 2시 47분부터 4시 48분까지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 왜 하필? 아니, 지금 이 변호인단은 칼집에 있는 DNA 그거 누가 심어놓은 걸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심어놓은 사람은 브라이언 코버거가 하필 그날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고 하필 그날 그 시간에 핸드폰이 꺼질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야? 사건 직후로 보이는 새벽 4시 48분에 다시 폰이 켜졌어. 하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폰이 쭉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전 5시 반쯤에 다시 자기 집으로 핸드폰이 잡혔어요. 위치가 잡혔어요. 근데 살인자는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3시간 정도 집에 있다가 오전 9시경에 다시 그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던 기록까지 있었어요. 몰라. 칼집 어디 갔지? 나 거기 놓고 왔나? 어떡하지? 지금쯤 경찰들이 왔을란가? 하고 돌아간 건가? 이게 너무 빼박인 것 같죠? 그래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은 뭐라고 하냐 지금. 브라이언이 하는 말이 저 그날 별 보러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되게 심각한 사건인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 그때 왜 핸드폰 꺼놨어? 너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저 그날 별 보러 나갔었거든요. 별 보는데 핸드폰을 왜 끔? 아니 모든 소셜미디어의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 오직 별과의 소통만을 하기 위해 저는 핸드폰을 껐다는 거야. 뭐 별에서 온 그대여 뭐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검찰 측이 그날 기상하고 뭐 어쩌고 뭐 별자리 뭐 이런 걸 다 돌려봤는데 그날은 별이 아이다호 모스코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게 학계의 지금 정설입니다. 뭘 보러 나가서 2시간 넘게 핸드폰을 끄고 있었던 거야? 뭐 하느라? 아무튼 경찰 보고에 따르면 브라이언 휴대폰이 사건 발생 전 최소 12번 피해자들 집 근처에서 감지가 됐고요. 바로 그 전날 밤에도 그 근처에 있었던 게 감지가 됐기 때문에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전 답사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지만 변호인단 측은 아니 그 근처에 쇼핑할 데가 많다. 브라이언은 그저 뭐 사러 아이쇼핑 뭐 산 건 없나 보지? 영수증이라도 있었으면 뭐 그거라도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니 뭐 브라이언 그냥 아이쇼핑 간 건데요? 윈도우 쇼핑 한 건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냥 거기에 뭐가 많아서 대학 가니까 그냥 간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재판 일정은 2025년 8월 11일 이때부터 시작할 거라고 스케줄이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2022년도에 생긴 사건인데 지금 2년 반 동안 재판이 안 열릴 수가 있냐.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계속 댓글 달았어. 언니 업데이트 없어요? 2년 지났는데 뭐 내년에 재판 있다더니 왜 업데이트 없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계속 딜레이가 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검찰 측이 51테라바이트의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변호인단이 다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간 더 달라. 이 시간으로 부족하다 해서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요. 그 이외에도 뭐 DNA 수집된 거, 그 증거 무효해야 됩니다. 뭐 사이코패스, 숨 많은 눈썹, 살인 이런 단어 쓰게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라든지 배심원 선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재판 일정이 자꾸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반이 걸리게 됐다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판사가 바뀌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연기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일정대로 예정대로 2025년 8월 11일에 열릴 것 같습니다. 911 location of your emergency. Hi, something is happening. Something happened in our house. We don't know what. What is the address of the emergency? 1122.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브라이언 코버거가 범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사건 사고 이렇게 본 걸로 봐서는 약간 증거가 조금 약할 수도 있겠다. 결국에 결정적인 거는 칼에서 나온 지문이에요. 근데 이 변호인단이 그거 얘 거 확실하냐? 옮겨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이외에 다른 거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증거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 조금 더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51테라바이트의 그게 있으니까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브라이언 측에서는 이 처음에 하얀색 현대 엘란트라 차가 주변 이웃들 CCTV에 잡혔었어요. 근데 이게 하얀색 차인 건 맞는데 현대 엘란트라가 맞냐? 확실히 차종도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쯤 더 많은 카메라에 잡힌 영상들을 검찰 측이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 너무 모든 게 브라이언 코버거를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날 하필 전화가 꺼져 있었던 거, 그 누구도 그가 어디 있었는지 알리바이를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 그리고 엄청 자주 그 집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거,
DNA 나온 거,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는 목격자가 있었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신고가 늦어졌는지 등등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알려지겠죠. 아무튼 너무 잔혹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런 미스테리어스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판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업데이트를 못 드렸는데 좀 이번에 밝혀진 거는 꽤 공식적이고 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또 관련돼서 확실한 뭐 증거라든지 뭐가 또 공개되는 게 있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당연히 재판 있으면 재판 후에 어떻게 됐는지 과정도 제가 상세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팔로우하고 계시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 구독하고 보시면 또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룸메는 공범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얘네들 뭐 그날 약을 많이 했던지 뭐가 있어서 제정신도 아니었고 무서워서 지들도 경찰에 신고를 못한 게 아닐까. 근데 또 그렇게 보면 이게 또 브라이언 코버가한테 아까도 말했듯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봐 이것도 지금 걱정입니다. 뭐 전화기 껐다고 살인마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하필 그 똑같은 모양의 차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번호판이 정확히 보이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어쨌든 그 51TB 정보 안에 또 아침에 다시 또 그 집에 갔고, 그러니까 번호판이 찍힌 어떤 다른 푸디지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목격자가 단 한 명이기 때문에, 딜런이기 때문에 딜런이 어떻게 증언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켜보는 우리도 너무 답답한데 언제 판결 나는 거야. 그러는데 이 어린 창창한 대학생 자식을 둔 이 피해자의 부모님 가족들 마음은 어떨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별별 막 루머들이 다 있었어요. 브라이언 코버거가 뭐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심장이 덜컹거리지 않겠냐고. 만약에 브라이언이 아니라면 이 애들 생때 같은 자기 자식들 4명 살해한 누군가가 아직도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잖아. 그것대로 너무 무섭다고요. 그리고 이런 루머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드렸는데, 요것도 알려주겠죠, 사실이라면. 첫 번째 루머는 얘네들이 911에 신고하기 전에 스냅챗으로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엄청 돌렸다는 거야. 딜런이나 베서니가 스냅챗으로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살인사건이 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스냅챗을 엄청 했대, 친구들이랑. 그리고 경찰이 왔을 때 얘네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친구들도 여기 와 있었다, 뭐 이런 카더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아니고 뭐 스냅챗을 받았던 친구가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건 초반에. 그래서 이 부분도 밝혀지면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리 나면 돌아올까봐 무서워서 전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들을 그렇게 막 비난할 순 없는 게 그 정확한 사정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지금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일 거, 엄청난 트라우마일 거라고요. 내 같이 살던 친구들이 다음날 죽었는데 거기다 내가 목격을 했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신고를 빨리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후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목가님 말씀처럼 뭔가에 막 취해 있었다면 막 그런 상황에서 또 잠에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잠에 깨서 전화했을 때 제 친구가 너무 어제 술을 마셨는데 깨질 않고 있어요, 이렇게. 아마도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너무나 자명하게 살인사건인데 그렇게 얘기한 것도 좀 미스터리해요. 아직 안 깼나? 들 깼나? 아무튼 그래요. 아니면 문자하고 있을 때 친구들한테 무서우면 911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새벽 4시에 뭐 깰 만한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요청을 했는지도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미국 사건 사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